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음, 특별히 뭐 용어적으로 여러분들 개념 좀 잡기 힘든 용어가 가끔 등장하는 거? 그거 말고는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서 지문이랑 문제랑 원테이크로 한 번에 쭉 갈게요. 일단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 재미삼아 들으면 되는데 읽으면서 읽으면서 좀 헷갈렸던 거, 읽으면서 내용 정리, 이거 뭐 굳이 쓸 필요 없지 않나? 그치? 읽으면서 내용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됐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요 제가 지금 이제 지문 읽기 전에 하는 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재미가 있을 거예요.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짧죠? 요즘 안 나온 지문이에요. 과거 지문인데 짧은 지문이야. 짧은 지문인데 웃긴 게 뭐냐면은 짧은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나오는 지문들보다 문단수가 더 많아요.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단이에요. 요즘 나오는 지문들 문단수 몇 개쯤 돼요? 그거 정확히 모르죠. 4개에서 6개 문단 정도가 평균적이에요. 근데 요거는 요즘 나오는 지문들보다 길이가 3분의 2 정도, 분량이 3분의 2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문단수가 7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체적 묘사 등의 묘사나 설명 요 비중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념에 특화한 설명 역시도 적겠죠. 이 두 개 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슥 흐름을 잡아주시면 되는 지문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히나 봅시다. 일단 1문단 봅시다. 1문단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세금. 세금을 정의해 줬으니까 동그라미 쳐야겠죠? 그리고 그냥 여기에서 1문단 전체가 그냥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문단 전체가 세금에 대한 설명이에요. 2문단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했나 볼까요? 납세자들은 여기서 갑자기 납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납세가 뭔지 알아요? 납세? 세금을 내다예요. 여기 징세도 미리 볼까요? 세금을 걷다예요. 141번 문제. 단어 문제. 여기에서 반대말이니 아무튼 간에 반대말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풀렸죠 이제? 그래서 이 문단 보시면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원하는데 더 많이 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보기 드물대요. 뭐예요 이게? 내로남불 납세자입니다. 나한테는 좋지만은 아니다. 이게 내로남불이 아닌가요? 뭐 아무튼 간에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이죠. 나한테는 뭔가 관대하고 나는 안 냈으면 좋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않겠지만은 스스로 나서진 않지만은 더 큰 혜택을 원한다는 말 자체가 나는 내기 싫은데 남들이 더 많이 내야 혜택이 좋아진다면 남들이 내는 건 상관없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아무튼 이기적인 놈들이에요. 납세자. 이기적인 놈들. 요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3문단 어떻게 보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숨어 있는 게 뭐 3문단 읽고 나서 설명을 합시다. 3문단 보면은 이런 시민혁명, 민중봉기 등 이렇게 사람들이 날뛴 배경에는 세금 징수가 하나의 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현대에도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지랄을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2문단에서 3문단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어떤 사업 한단 말이야. 뭘로? 세금으로. 이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회사의 사업이 이게 아니라 정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활동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재정사업이나 재정활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겠죠. 세금으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납세자 입장에서 내 이득을, 이게 이 문단 내용이에요. 내 이득을 위해 내는, 글씨가 안 써지냐, 세금도 아까운데 니들이 나한테 별로 혜택을 주지도 않는 활동을 하고 이 활동이 심지어 부당하기까지 생각이 된다면 당연히 나는 안 낼 거다라는 거예요. 거부나 저항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2문단에서 3문단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4문단 볼까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여기 색깔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활한 재정 활동을 위한 조세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게 뭐냐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최대한은 아닙니다. 잘 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최대한은 아니에요. 최대한은 잘은 아닙니다. 가급적 최대한입니다. 가급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문단에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바람직한 조세 원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평과 효율의 원칙, 공평의 원칙, 효율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는 그거죠. 바람직한 조세 원칙은 공평, 효율, 공평의 원칙, 효율의 원칙이라고 했지만 얘네는 이 조세 원칙이라는 놈 아래 묶여있는 놈이기 때문에 공평, 조세 원칙이고 효율, 조세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평의 원칙은 뭐예요? 공평하게 누구나 돈 내야 돼. 효율의 원칙은 뭐예요? 정부가 효율적인 제도로 세금을 세금을 국민들한테 부과한다는 거죠. 납세, 징세,
그 다음에 과세도 있네요. 과세, 세금을 부과하다. 얘네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문장을 써보자면은, 정부가 국민에게 과세하면 국민은 납세하고 정부는 징세한다가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국민은 세금을 내고 정부는 세금을 걷는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요 문장, 요 단어들의 활용할 수 있는 예시? 방금 만들어 본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요 과세, 납세, 징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계속 보게 될 거니까 용어를 잘 몰랐다면은 요번에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나서 3문단까지 읽었죠. 그래서 5문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부터 파란색으로 바꿉시다. 5문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조세 원칙 설명하려고 할 때, 조세 원칙은 4문단에서 나왔죠. 조세 원칙을 설명하려 할 때, 여기서 공평의 원칙, 효율의 원칙은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습니다. 설명하려고 할 때, 재상 콜베르의 주장, 권위자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선지의 근거로 나오겠죠. 이런 애들은. 자, 콜베르는 가장 바람직한 조세의 원칙은 거위의 털을 뽑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여기서 이제 거위는 국민이고요. 털은 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국민이 이 기억이라는 문장은 무엇이냐면은 국민이 가장 덜 반발하게 하면서 소리 지르게 반발하게 하면서 가장 많이 돈을 뜯는 것.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가급적 최대한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하나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6문단, 7문단은 굳이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읽어주시면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거위를 함부로 다루면은 이 거위는 무조건 국민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바꿔서 읽을 거예요.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국민을 함부로 다루면 국민은 소리를 지르거나 달아나 버릴 거예요. 동일한 세금을 거두더라도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해요. 불편하면은 소리를 지르거나 달아나 버릴 거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돈을 걷어야 돼요. 세금을 걷어야 돼요. 이것은 모두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미죠.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현금카드 제도 정도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 있다. 이건 예시를 들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7문단. 더불어 거위 각각, 사람 각각의 상태를 감안하여 기타를 뽑아야 된대요. 만일 약하고 병든 재정 상황을 가진 사람한테, 약하고 병든 아주 안 좋은 재정 상황을 가진 사람한테, 아주 건전한 재정 상황을 가진 사람과 똑같은 동일한 세금을 걷게 되면 이 사람들의 불만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민혁명이나 민중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거위의 깃털을 무리하게 뽑을 경우 거위는 죽고 결국엔 깃털을 생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파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설명 다 됐죠? 이제 문제를 바로 풀어볼 텐데 이제 이거는 지울게요. 지울 거니까 필기할 거 남아있다면 지금 일시정지 하시고 필기하시면 됩니다. 지웁니다. 문제를 좀 이어붙일 텐데 문제 그리고 2문제
세 문제 한 번에 다 붙입시다. 네 번째 문제는 방금 전에 풀이 끝났죠. 지문 설명하면서 반대말이라는 거 잡아주셨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부터 봅시다. 첫 번째 문제부터. 얘는 주제 뭐예요? 우리 지금 여태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세금이라는 놈에 대해서 니들 이해를 이제 해봐. 세금이라는 놈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그런데 이 정부가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는단 말이야. 근데 국민들이 비명 지르고 도망가지 않는 선에서 나라가 세금을 잘 거둘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 그런 원칙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었던 겁니다. 나머지 애들은 얘는 1문단에 나왔지만 이 지문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납세자의 올바른 자세, 이건 뭐예요? 이거는 사실 선지로 나오는 것도 너무 우스운 거 아니야? 납세자의 올바른 자세 뭐예요? 세금을 잘 낸다입니다. 효율적인 정부의 구조에 대해서는 딱히 안 나와 있고요. 납세 의무의 역사? 둘 다 특별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둘로 나눈다기보다는 이거 두 개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죠. 납세 의무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4번 1번이고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위글을 읽고 내용을 정리해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네 단어 찾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정답 안 찾아드릴게요. 얘네 경제적 여건 혹은 이와 비슷한 뉘앙스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1번만 제가 찾아드릴게요. 1번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1번 납세자들의 경제적 여건 뭐예요? 우리 여기에서 납세자의 경제적 여건이란 단어만 보지 않았고 어떤 단어를 봤어요? 거위의 상태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이 부분인 거예요. 2번 볼까요? 대다수의 국민, 양질의 공공 서비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함, 이 뉘앙스가 있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무리한 세금 부과, 이 부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불만 최소화, 그리고 공평의 조세 원칙 찾아가지고 비교 대조하면서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엄청 쉬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3점 문제 볼게요. 140번. 보기의 관점에서 기억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예요? 말했죠. 국민이 제일 덜 지랄하게 하면서 돈을 제일 많이 뜯어내는 거라고요. 그것이 훌륭한 조세 원칙이라고요. 자, 보기를 봅시다. 정부의 재정활동에서 세입과 세출은 서로 일치하된. 세입이 뭐예요? 세출이 뭐예요? 세금 들어온 거, 세금 나간 것. 이게 뭐예요? 국민들한테 받은 세금이고, 이 세출은 뭐예요? 받은 세금으로 어떤, 제가 아까 사업을 활동이라고 바꾸는 게 더 낫다고 했죠? 어떤 활동을 하는데 쓰는 거예요.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네요. 이게 바로 세출이에요. 이런 걸 할 때 세출, 세금을 쓰는 거예요. 세금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주머니 밖으로.
자, 만일 국민 경제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시기인데 세입이 세출보다 많았다면 이는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용어를 씁시다. 과다 징수를 하게 된다면 나쁘다래요. 보기에서. 과다 징수는 나쁘다래요. 보기의 관점에서 국민이 과다 징수는 나쁘다는 입장에서 국민이 가장 소리를 반발하지 않게, 국민이 반발이 제일 적게 하면서 가장 많이 세금을 뽑아내는 게 가장 훌륭한 조세 원칙이라는 것을 비판을 하면 어떨까요? 선지 보지 말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린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니까. 공부를 하는 거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과다 징수가 돼서 나쁠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이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걷자라고 말하는 녀석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바로 요 녀석이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사실 공부에는 좋은데 문제 풀 때는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였으면 나쁘다. 그러면은 필요한 만큼만 걷자라고 생각해서 답을 체크하셨으면 그대로 맞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는 제가 지문 설명하면서 먼저 풀었어요. 지문 잘 들었으면 마지막 문제를 지금 굳이 또 풀 필요 없다는 거 알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